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예, 오늘 이준호 대표님 네. 그레이몰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왠지 그레이 머리 색깔이 어울려요. 아, 예. 예. 저랑 비슷한 나이 수준의 오래간만에 대표님을 예. 모셨는데 근데 또 저랑 비슷하다 그러면 또 화내실 수도 있어요. 예. 예,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케일 대표 이준호입니다. 저는 뭐 나이 말씀드리면 70년생이고요. 네. 삼성물산에 입사를 시작을 해서 여러 회사를 다니다가 재작년 21년도 9월 달에 그레이스케일을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그 돌봄이 필요하신 시니어와 그 가족들을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 상품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시니어 대상으로 상품과 정보를 어떤 식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시작을 한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제정한 노인장교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장교양보험 등급을 받으시면은 그 복지용구로 지정된 400여 개 상품을 85%의 지원을 받아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 보행기라든가 지팡이, 뭐 휠체어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다 모아서 온라인 그레이몰이라는 이제 커머스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레이몰. 네, 네. 유튜브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로 하는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정보이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보도 카테고리를 나눴는데요.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아프시게 돼서 사용하셔야 되는 뭐 휠체어, 뭐 보행기, 지팡이 이런 게 얼핏 보면은 그냥 다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 용도가 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신체 조건이나 어떤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또 어떤 상품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들을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렇죠. 어디서 경우도 파는지 있죠. 어디서 사는지 잘 네. 모르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품목 하나하나별로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아프셨을 때 어떻게 이제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보를 제공하고 그때 관련된 그 상품을 팔고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잖아요. 네, 네, 상품을 맞습니다. 소싱해서 네. 파는 일인데 대개는 이 노인 용품들을 사시는 분들이 노인분께서 직접 사시는 게 아니라 보통은 자녀분들이 이제 사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거기 그 다음에 이 블로그를 잘 만들어도 거기서 정보를 보고 우리 거로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는 거는 또 다른 검색을 해서 제일 딜이 좋고 이런 걸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대체 어디에 포커스가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이제 이걸 얘기 드리려면 이제 노인 장교양 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노인 장교양 보험 제도를 받으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치매에 걸리시거나 뇌혈관성 질환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그 일상생활이 6개월 이상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부를 심사로 왔다가 그 등급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등급을 받으셔야 요양원에 가실 때도 80% 혜택을 받고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보호사를 네. 부를 때도 85% 혜택을 받고 이렇게 말씀드린 복지용구를 살 때도 85% 혜택을 받습니다. 그럼 등급을 못 받으면 혜택이 없는 거죠. 아예 없는 네, 거예요? 아예 없는 네. 거죠. 그래서 900만 정도 되는 노인분들 중에 지금 100만 명 정도가 이 등급을 받으셨고요. 네. 근데 복지용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딱 정한 품목과 상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18개 품목이 있고 상품 한 400개 제품이 다 있고요. 네. 이 제품은 가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에 어딜 가서 사나 동일합니다. 싸게 동일한 팔아도 가격. 안 되고 비싸게 팔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욕의자라고 하면은 목욕할 때 쓰이는 이제 도움이 주는 제품인데 한 번 사면 5년 동안은 또 못 삽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만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이 18개 품목이 다 다릅니다. 어떤 건 3년, 어떤 건 2년, 어떤 건 5년, 어떤 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운 어렵네요. 거죠. 예. 그리고 매년 살 수 있는 거라는 제품도 있는데 뭐 양말, 팬티 같은 거는 근데 이거는 또 개수가 살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4개, 6개, 10개, 5개 다 다른 연간. 예. 그래서 이런 제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사도 복잡할 텐데 자녀가 사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지용구를 판매하는 사업소는 이제 공단의 승인을 받은 곳만 팔 수 있고요. 네. 병원처럼 이제 본인들은 15% 내고 사지만 저희가 85%를 공단에 나중에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그 인정번호, 노인 장기용 인정번호랑 이런 거를 조회를 국민공단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런 건 살 수 없고요. 이건 지금 살 수 있고를 알려준 다음에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저희 그레이몰이라는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만 하면 쉽게 이제 확인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일단은.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레이몰에서 본인들이 들어와서 이 복지용구로 지정된 부분들을 본인 부담금 비율만 내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또 본인 부담금 비율도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냐에 따라서 15%만 내시는 분들도 있고 9%만 내시는 분들도 있고 6%만 내시는 분들도 그래요? 있고 기초수급자분들은 또 한 푼도 안 내고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도 보험료를 적게 내시면은 가난하다는 뜻이니까 얘기고 예. 또 본인 부담도 더 적게 내는 본인 부담도 적게 예, 내는 예, 거군요. 네, 많이 네. 내신 분은 네. 많이 내시니까 예. 소득의 네, 디펜던스가 소득에 따라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내도 어쨌든 15%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복지용구를 내가 살 수 있는지조차 대상이 돼도 몰랐던 분들도 많고 얼마를 내고 사야 되는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 상담부터가 굉장히 오래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쇼핑몰들은 그냥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사면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 안내를 통해서 물건을 이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통 주변에서 이런 물건들을 어디서 파는지 모르시다 보니까 저희 사이트에서 보고 이런 걸 여기서 파네? 그리고 또 이제 택배가 가능하네? 그러면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보내드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그 복지용구를 살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어느 정도 돼요? 네, 160만 원으로 정해져 160만 있습니다. 원. 근데 160만 원은 본인이 내는 금액 기준이 아니라 상품의 원래 정가 기준으로 네. 160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가도 봐야 되지, 내구연한 네. 그 품목을 살 수 있는 내구연한도 봐야 되지, 구매 개수도 봐야 되지, 살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지, 여러모를 좀 보고 사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님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이 뭔지 한번 딱 얘기를 한번 네. 해주시죠. 네. 이 복지용구 시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건 전동 침대입니다. 제일 비싸서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침대는 근데 또 구매 제품이 아니고요. 대여 제품입니다. 월 대여로 사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침대. 사용하시다가 이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반납하는. 반납이에요? 예. 왜냐면 침대가 비싸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한 번 샀다가 뭐 몇 개월 만에 돌아가시면 쓸모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신다거나 돌아가시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침대가 그래도 비싸기 때문에 이러면 네, 예. 대여하는데 얼마인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대여 침대마다 가격이 다 다르긴 한데요. 네. 보통 10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에. 한 달에. 한 달에 예. 10만 원. 오. 아니 뭐 무슨 침대인데 한 달에 10만 원씩. 근데 이제 자기가 내는 돈은 15,000원인 거죠. 예, 그래도요. 근데 이제 침대가 전동 침대가 일반 병원에서 보시는 침대는 투모터 침대가 많은데요. 네. 이거는 보통 3모터, 4모터라고 그래서 네. 이제 이게 뭐 상체도 들리고 하체도 들리고 하체도, 침대 자체도 위아래로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돌봄을 할 때 어르신을 일으켜 세워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 일으켜 세울 때 그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몇 달을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고 다 그렇겠네요. 관절도 손목도 다 나가시는데 이 침대를 이용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편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오셔갖고 이제 남편분이 파킨슨이신 분이 이제 부부가 오셨었는데요.
10년을 부인께서 남편을 그걸 케어를 해준 거예요. 네. 이런 제품이 있는 걸 모르고 저희 매장에서 침대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대가 예. 제일 큽니다. 예.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이게 그 등급이 있으셨는데 예, 아들 된 저로서 이게 참 이게 후회가 되네요. 이거 사드렸어야 되는 아니죠. 임대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잘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연구나 이런 그러니까 요양보험 등급. 근데 그런 그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2008년도부터 지금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요. 아직도 너무 많이 모르시고 계셔서 그게 전 또 안타깝습니다. 되게 많은 부분들이. 이 방송을 네. 보고 매출이 오늘 이후에 매출이 그 침대 매출이 올라가면 이 방송 덕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참. 침대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휠체어, 그다음 휠체어, 보행기, 안전 손잡이 이런 정도. 휠체어 보행기는 파는 거죠? 휠체어까지는 대여고요. 휠체어까지 또 휠체어까지 휠체어도 돼요. 대여인 거예요? 근데 보행기나 안전 손잡이, 뭐 이제 지팡이, 목욕 의자 이런 건 다 이제 구매하는 제품들입니다. 네. 보행기는 뭔가요? 보행기는 그 어르신들이 걸을 때 이렇게 예. 끌고 다니시는 제품들인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밑에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하는 바퀴가 있나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네. 있는데 이것도 말씀하시는 실내에서 주로 쓰는 바퀴가 앞에만 있는 제품들도 있고 밖에서 돌아다니실 때 쓰는 제품들도 있는데 흔히 이제 할머니들이 옛날에 많이 들고 다니시는 굉장히 좁은 실버카라고 옛날에 많이 했던 그런 제품들부터 네. 유럽에서 수입되어 오는 좀 롤레이터라고 해서 약간 좀 폭도 넓고 그 밀기 편한 제품들까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하. 이게 그 뭐 침대 종류도 여러 가지가 네, 여러 있잖아요. 가지. 그리고 뭐 휠체어도 네,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뭐 네. 보행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이제 네, 정가가. 맞습니다. 네, 정가가. 그럼 가격을 어떻게 정해요? 이게 그것도 상중하 등급을 나눠서. 그게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부분이긴 이게 약간 이게 좀 기준화 이게 스탠다드로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긴 근데 한데요. 이제 공단에서 이제 네. 이거를 복지연구로 등록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네. 자기가 이거를 만드는 거나 수입하는 원가를 일단 제출하게 돼 있고요. 네. 공단에서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직접 조사한 어떤 가격하고 그걸 조율을 해가지고 그냥 딱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일정 마진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딱 정했는데 이제 이 정해진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복지연구 등록 안 하시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좀 이쪽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가격이 얼마가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모든 마진이 사람들의 정해진- 마진이 정해지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예민하긴 합니다. 두 번째로 일단 가격이 딱 공단에 의해서 정해지면 어느 쇼핑몰에서 팔든지 간에 동일한 가격으로 네. 팔아야 되죠. 맞습니다. 온라인이든 네, 오프라인이든 간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소칭 갈 때 얼마에 사오느냐가 경쟁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바게니 파워가 네. 많이 파는 곳에서는 싸게 사오면서 마진을 많이 남길 거고 네. 실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도 네. 제조업체가 이 이제 소매업체한테 넘길 때도 그 넘기는 가격에 그 제한을 좀 공단에서도 걸어놔서 사실은 이제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 유통시장에서 벌어지는 것 정도로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 배송은 어떻게 되나요? 배송은 배송비를 따로 받나요? 아니면 그리고 배송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제 저희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지만 보통은 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 시장은 그동안 이루어졌고요. 복지연구 사업소가 전국에 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2,000 개. 그래서 복지연구를 이제 그 사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드릴 때는 배송비나 이런 부분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공단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예. 덩치가 저희- 큰데. 저희 가격에 포함 그 가격 마진에서 띄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그 배송비 같은 경우는 직접 사시는 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손해네요. 직접 가서 이렇게 샵에서 사게 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업자는 아무래도 마진율이 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온라인으로 택배를 보내는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로컬에서 만약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그 구역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와 이제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은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배송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담이 좀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러면 우리 회사는 네. 그 물류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택배 물건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물건이 보니까 커서. 뭐 흔히 얘기하는 대한통운, 뭐 롯데택배, 한진 이런 데서 가로 세로가 190이 넘어가는 걸 안 가지고 갑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그렇겠네요. 그래서 휠체어만 그거는 해도 화물 택배로 보내야 네.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경동이나 대신 택배 같은 화물 택배로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모든 물건을 다 사입을 해서 저희가 다 발송을 할 생각을 했었으나 이제 그런 택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바로 고객한테 이제 보내게 하는 경우가 저희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용구 중에 덩치 큰 제품들은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복지용구의 덩치가 작은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복지용구가 아닌 제품들은 이제 저희가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처음은 저희가 이제 복지용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복지용구가 아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비급여 제품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비급여 제품의 수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예. 그레이몰에는. 비급여 제품 대표적인 건 뭐가 뭐 있나요? 기저귀도 비급여 제가 그 말씀 제품이고요. 드리려고 했어요. 기저귀가 예. 은근히 엄청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네, 네. 기저귀도 비급여 제품이고 뭐 뉴케어 같은 이런 네. 단백질 음료 단백질 같은 음료. 경우도 비급여 제품. 그러니까 복지용구는 그냥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꼭 필요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소모품류는 아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지원이 안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가지는 요양원에 들어가도 가끔은 사오라고 하는. 네,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사갖고 네, 와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 물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전혀 이해가 지금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서 24시간 생활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복지용구에 대한 혜택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그래요? 대부분 모르시고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가 요양원에서 뭐 필요로 하는 아까 이제 녹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오라든가 자세 변환 연구를 사오라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 혜택을 못 받아서 다 자기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요양원에 입소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필요하러 하는 게 뭔지 확인해서 미리 사놔야 구매를 된다. 해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양원 입소 후에는 아무 지원도 못 받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요양원에서 내야 될 돈만 지원을 받는 거고 용품 사는 거에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럼 가기 전에 다 사가지고. 네. 자, 제가 우리 중요한 정보를 또. 네. 이준호 사장님을 제가 10년 전에 미리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이거 오늘 방송 보시는 그 특히 노인분들을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5, 60대 분들. 아주 유용한 정보를 네. 진짜 이렇게 잘 설명하시는 분을 제가 저 오늘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아주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저기 그 91년도 9월에 19년도 9월에 네. 회사를 설립할 21년 9월에 네네. 설립을 하시고 뭐 준비 과정을 거쳐서 6개월 있다가 그레이몰을 런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런칭 이후에 뭐 추세, 네. 뭐 매출이나 이런 추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첫 달은 사실은 뭐 매출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나왔고요. 근데 지난 이제 작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비교해 보면은 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죠. 물론 마음에는 아직 안 차지만 그래서 작년 4월에는 한 6천 정도 매출을 찍었었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뭐 200~300밖에 안 나왔던 매출이 한 6천 정도 올랐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간 상태라고 월 보시면 6천 되겠습니다. 이상은 나오는 상태다. 예. 혹시 그 거래량 대비 마진율 같은 거를 밝히실 수 있을까요? 예. 마진율은 뭐 거의 복지용구 쪽은 이미 웬만큼 다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일반 구매 상품은 20에서 25%에 거기서 대부분 거기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여 상품은 이제 조금 많이 달라지는데 이게 대여 기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뭐 침대라고 했을 때 침대를 저희가 제조업체에서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와서 대여를 하는데 아까 월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그럼 이 침대 가격을 저희가 대여료를 받으려면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까지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 이후 되면 다 남는 게 되는 거죠. 공단에서 그것도 정해놨지만 그걸로 규정해서 모든 파이낸싱이나 뭐 이거를 하는 거는 그 판매업자가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특이한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침대나 휠체어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여기는 선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러면 혹시 쓰시는 분이 이거 중고도 쓰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슈가 있는 거 네. 있겠네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중고를 쓰시게 되죠. 왜냐하면 새 제품을 매번 새 제품이 나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희 같은 판매 입장에서는 계속 나갔다가 이제 누군가가 사용하시다가 요양원에 가시거나 돌아가시면 저희한테 다시 반납을 하는 거고 그 반납한 걸 저희는 소독을 해서 다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에서 이 침대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대여할 수 있냐 기간도 정해놨습니다. 침대 하나당 10년 이상은 대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아하. 네, 휠체어는 5년. 내용 연한을 아예 예. 정해놨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 침대가 10년이 될 때까지는 대여를 할 수 있는 거고 대여할 때마다 소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 소독했다는 그 증빙도 공단에 제출을 해야 대여가 나갑니다. 그래서 네. 보조가 나온다 이거군요. 네. 보조가. 네. 이 업이 아무나 이렇게 쇼핑몰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네, 이 시장 구조가 정확히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네. 자, 아까 이런 회사들이 오프라인으로 파는 아까 2,000개 정도가 되죠. 있다고 승인을 받은 네. 복지연구 사업소가 그 복지연구 사업소라고 네, 네. 부른다 네. 하죠. 온라인으로는 몇 개나 있는 건가요? 온라인으로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2-3개도 안 됐던 것 같고요. 네. 지금은요? 네, 지금은 한 20개 정도는 많이 보이는 것 늘었네요. 같습니다. 불과 1년 반 정도. 1년 반 사이에 20개가 정도 됐다.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그러면은 온라인 뭐 오프라인 합쳐서 뭐 앞서가는 회사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나요? 소매업체의 매출을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거의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 쪽은 그래도 저희가 꽤 앞서 있다, 많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래픽을 보면은 좀 아실 수 있는데 네, 트래픽이나 뭐 그런 트래픽은 저희가 제일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있는 뭐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뭐 상품의 개수가 많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가격이 싸다 이거는 이제 안 네, 되니까 네, 네, 싸다 그러면 확실하게 네, 네. 막 뭐 서비스가 좋다. 네, 네. 혹시 뭐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온라인을 만들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상품을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거 네. 어떤 분한테 필요한 상품인지를 잘 알릴 수 있을까였는데 기존에 저희가 온라인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 이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품 사진도 구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물건을 구입을 해서 사진을 다 찍고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잘 만들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를 따라오는 업체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년 동안 복지연구를 열심히 등록하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 제일 많은 상품 수가 등록이 되어 상품 있고 수가 제일 많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복지연구는 근데 1년에 딱 2번만 등록을 받기 때문에 신규 상품이 계속 매달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초에 그 등록을 하고 나서는 이제 지금 비복지연구를 계속 등록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복지연구보다 한 2배 이상 비복지연구가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전체 상품 수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커머스 업체 중에서 가장 아마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 비복지 연구는 아무래도 그거는 물류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일반 쇼핑몰과 좀 경쟁이 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같이 판다는 장점이 그래서 보아서 보기 좋다는 것만 있지. 뭐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교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복지연구는 무조건 복지연구 파는 데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비복지연구 기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지만 복지연구는 저희 사이트에서 사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쪽으로 저희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면 그 나머지 제품들도 여기서 사는 게 편하네라는 생각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의 쇼핑 행태를 보면 한 곳에서 마음에 들어하면 계속 거기를 이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애들보다 가격의 민감도가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라고 해도 나이가 많잖아요. 자녀라고 해도 50대 50대, 초반, 60대 60대 초반입니다. 니까. 저희 회원들의 제일 많은 나이대가 55세에서 60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그 CS와 이런 부분들을 잘 하면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시너지가 난다고 보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아프다 보니까 좀 답답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CS 전화를 받다 보면 하소연들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뭐 10분, 20분씩 그 전화를 들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서 이렇게 뭔가 좋은 부분들이 쌓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뭐 실버 산업이나 이런 쪽은 뭐 사실 일본이 좀 더 앞서가잖아요. 이게 고령화가 좀 더 네. 빨리 진행이 네. 됐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시장 규모나 뭐 선두 회사들이나 뭐 그 회사들의 어떤 뭐 시총이나 어떤 매출 규모나 이런 거 좀 한번 얘기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시장이 한 10배 이상 큰 것 같습니다. 고령 친화 시장 자체는. 그리고 노인 인구도 한 4배 이상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복지용구를 제조하고 유통하고 서비스를 대부분 한 회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는 제조, 판매는 판매, 뭐 서비스는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본 업체들은 보통 제조부터 이 서비스까지를 거의 한 회사가 이렇게 수직 계열화해서 하는데 네. 제일 큰 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1조 매출 정도를 나오고 있고요. 증시 상장된 회사도 4-5개 정도 있는 걸로 4-5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작다 하면 5천억, 큰다 하면 1조, 요 사이에서 한 4-5개 회사들이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이번 그 전반부에 우리 쪽도 전반부에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쓸 생각이 뭐 있으신지 밝힐 수 있는 건 밝혀주시고 그래서 도달하게 되는 뭐 생각하시는 고울이 뭐 앞으로 뭐 2년이나 3년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일본 업체를 이제 사례를 드렸듯이 네. 그 제조서부터 서비스까지가 같이 이어지는 모델이 저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품을 수입 혹은 생산하는 저희만의 제품을 이제 좀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요양급여 지원을 받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품 제조서부터 서비스까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한 2-3년 내에 이제 하나씩 그 뭐 만들어 나가고 싶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시니어의 좀 대표적인 회사로 대표적인 만들어보고 온라인 싶습니다. 기업. 네, 네.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회사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제조, 서비스, 판매를 다 같이 네. 하면서 규모도 키우고 거기에 효율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성장 방정식을 좀 도입을 해서 자체 상품 네, 제조를 하시려고 네,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